갭 투자로 매수하고 서울에 전세 주고 있는 그런 주택이 서울에 있다면 보유세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의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라는 거잖아요. 보유세 1%. 은퇴했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부동산 보유세를 낼 돈이 없다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자본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센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거래 매매가 동향도 강남권이 처음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쨌든 거의 100주 만이라고 하죠. 23년 이후로 첫 번째 하락인데 하락 그 자체는 엄청 폭이 큰 것은 아니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던 주택 가격이 이제 다시 하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는 조금 가격 하락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말간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 의지가 이제 너무 셌는지 이제 분당집도 매도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분당집을 갖고 있으면서 막 안정정책 쓰고 그 다음에 본인은 지금 청와대 가고 있는데 그 집을 왜 안 파냐 이런 야당의 공세가 있었기 때문인지 분당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상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이제 청와대 입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은 이제 대통령급 레벨이 올라가면은 29억, 30억이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고 이제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돈 때문에 파는 것도 아닌데 기자들 수준에서는 20억 벌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그건 기자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어쨌든 그 주택을 매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모든 부동산 카페랑 이런 데는 지금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이 그 분당집을 산 거는 98년인데 세방살이 전전하다 IMF 이후에 집 한 번 한 채 산 게 그거고 그리고 평생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번 돈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지고 굉장히 황당하게 느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올라간 주택 가격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해왔고 이 기득권에는 정부, 국토부 고위 관료를 포함해가지고 기재부 세제실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서울대 나온 그냥 문과들이 고귀한 취미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을 포함한 사람들은 거리에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그 어떤 빚도 없고 그리고 지금의 전반적인 자산 구조가 한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그런 의지를 밝혀야 되는데 자꾸 부동산 어용 언론들이 주택가격이 올랐으니까 파네 어쩌고 헛소리를 하니까 이제 X에 글을 쓴 거죠. 우리 세대는 에반게리온을 보면서 컸는데 에반게리온 억제기가 벗겨진 상태고 싱크로율 400% 이제 폭주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의 무한한 집행이 가능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만 하더라도 대품아 대통령 품은 아파트 분당 재건축법 뽕이 완전 올라가가지고 이제 약간 분당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대품화라는 것 때문에 약간 그 심리적으로 막 굉장히 강세로 갔었던 거 이제는 분당 재건축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노후 재건축법을 만들 때 우리 채널만큼 반대했던 적이 없는데 이거는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국토부는 정신 차리십시오. 노후 주택법 만들 때 맨정신인 국힘 의원들도 전부 반대했는데 국토부는 그냥 윤석열 말 듣는다고 그냥 윤석열 그냥 빨아제끼다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만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분당 재건축으로 굉장히 이제 현혹을 하던 게 이제 국토부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고요. 이 얘기는 따로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바뀔 예정인데요. 갭 투자로 매수하고 서울에 전세 주고 있는 그런 주택이 서울에 있다면 보유세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메시지 좀 더 들어보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다주택자는 물론 실제 주거용이 아닌 그냥 한 주택을 갖고 있고 월세 주는 것도 그냥 보유보다 매도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는 보유를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의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라는 거잖아요. 보유세 1%. 그래서 30억 주택은 연 3천 내는 거고 50억 주택은 연 5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퇴했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집이 많이 올랐잖아요. 수십 년에 걸쳐서 100배 올랐지 않습니까? 5천에 분양받은 집이 다 30억, 50억이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낼 돈이 없다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자본주의입니다. 그 이상한 뭐 나라가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의 메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한국만큼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잡종 자본주의의 나라인 거죠. 그 보유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값이 올라가게 된 것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한 상황에서 다시 보유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주택을 사고 그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토지가 최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 빈집세를 포함해 가지고 그냥 주거 목적 부동산 보유세가 낮으니까 비워두고 막 이랬던 이상한 잡종 형태들도 전부 철퇴를 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 뭐 주택의 매도 물량이 없다는 것도 다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택의 매도는 다주택자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한국에는 200만 가구 이상의 일시 이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두 주택 보유하면서 양방으로 벌다가 팔겠다는 사람들이 200만 가구 이상인데 이제 그런 주택들도 팔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제도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미 갈아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아타서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종전주택이 올라가니까 3년간 보유하고 맨 끝에 팔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일시 이주택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혜택을 좀 늘려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압축시키고 그다음에 갈아탈 건 빨리 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막 다주택자가 팔고는 5월 9일에 거래 가뭄이고 그거 다 그냥 잡종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순수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보다 일시 이주택자 물량이 훨씬 많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소가 되면 파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 말소되고 팔 분들 물량 또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거래가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다 그냥 이상한 소리고요. 그냥 5월 9일 이후에도 주택 매도세는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특히 서울시 기준으로 그런 거를 조금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거품 빼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이게 정부가 내놓은 답지고요. 그냥 믿고 안 믿고는 그냥 개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답을 찍어서 문제를 냈잖아요. 주식은 올리고 부동산은 힘을 빼겠다고 답을 찍어서 그 문제를 냈는데 출제자가 답을 정해서 준 거를 출제자의 답을 안 믿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글이 끝나는데 지금 팔라고 해서 파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도록 팔라고 했는데도 안 파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냥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 막 말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세제세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원래 여당이 하거든요. 근데 22대 국회가 24년 9월에 조세소위를 만들었고 24년 9월에 만들어진 초대 조세소위는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박수영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9월이 되면은 올해 9월이죠. 올해 9월이 되면은 22대 국회 하반기 조세소위가 열리고 원래 여당이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겠죠. 그래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게 된다면은 조세와 관련한 제도는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6월에 선거가 있고 7월, 9월 하반기에 조세 개정이 있을 예정이고 9월 조세소위 위원장이 여당으로 바뀌니까 바뀌면은 이제 누가 오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개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조세를 다루는 그 부처가 세제실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세제실장도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최상목 수석 시절에 임명했던 박금철이라는 세제실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조만이라는 세제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작년 연말에 1급에 대한 인사 발령을 일제히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발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는 종전 정부 사람들로 시작을 했지만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다 손바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제실에도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실 그 생각들이
서로 이제 교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과거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고위 세제실 사람들이 보유세 올리고 막 이런 걸 싫어했어요. 뭐 왜 올려야 되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거 안 올리면은 한국이 망국으로 간다는 거를 금융부처랑 기재부가 먼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명분을 제공하지 못했는데 종 전 대통령은 이제 술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다 바뀔 상황이 됐으니까 바뀌는 상황에 맞게 심지어 지금 답지까지 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힘 빼겠다고.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부동산 카페에서만 혼자 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 북카페를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재산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 안정화 의지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빠르게 하락 안정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